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어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울산공항 문제에 대한 간담회에 이어 지역 대학생들과의 소통 시간을 갖고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도보 시위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울산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취임 후 처음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울산시의 울산공항 존폐 공론화에 대해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하면서 울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울산공항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공항으로서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런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가 한번 울산 시민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은 울산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안을 내년 대선 후보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어 울산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주력 산업의 위기와 청년층 취업에 대한 질문에 이 대표는 울산만의 특화된 산업을 고도화시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산학 협력이 잘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특화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같은 걸 좀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 대표는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도보 시위와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나오는 의혹들이라는 것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고 녹취록의 증언이 계속 쌓이고 있지만은 지금 수사 진척은 그게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당대표의 방문으로 울산에서도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 울산의 지원 방안과 대선 승리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울산에 왔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앵커가 공항에서 인터뷰를 출장 나왔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예,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시죠? 그래도 열심히 다녀야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나운서 한 분이 명함에다가 운사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이준석 대표야말로 그야말로 운사이십니다. 고민하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 협의 없이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 괜찮으시죠? 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이제 울산은 국민의힘 텃밭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이제사 울산에 처음 오셨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울산에 그때 한번 오긴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당에 와서 그때 청년들 이제 일자리 대책이라고 논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벌써 한 4개월이 지난 것 같네요. 저를 안 만나고 가셨으니까 제가 몰랐어요. 울산에 김기현 원내대표, 이채희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범수 비서실장, 박성민 초선의원 회장, 또 우리 권명우 의원, 울산의 인재들이 지금 당에서 잘하고 있죠. 울산이 저희 현역 의원이 5분 계신데 진짜 속된 말로 한 분도 지금 열심히 지금 안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당직도 주요 당직들을 많이 맡으셔가지고 울산이 다 해먹는다 소리 나옵니다. 진짜. 입에 바른 말 아니죠. 진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하고는 케미가 잘 맞으십니까? 김기현 대표님은 말 그대로 우리 당내에서 원내의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저는 또 당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호 보완적으로 가지면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님이 또 지금까지 다양한 의정 경험과 또 행정 경험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정책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말 그대로 믿고요. 그렇다면 우리 울산의 기라성 같은 의원들 체면도 체면이고요. 울산을 좀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번 대선에서 당 차원에서 울산에 어떤 공약으로 챙겨주시려고요? 기본적으로 울산이 지역 소멸의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지방의 다른 도시들이 겪는 위기를 그대로 겪고 있고요. 다만 울산이 또 이제 기업 도시로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하고, 특히 울산 지역에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 벤처하는 분들이랑 만났는데 예. 이게 사실 지방에서 벤처할 때 이제 결국 연구소를 서울에 차리고 뭐 이래야 되는 문제들 그거 적극적으로 저희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고 예. 무엇보다 지역 문제는 지역에 계신 분이 제일 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박성민 의원한테 물어보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당발. 예. 예. 아, 조금 안타까운 것이 예. 새벽바람 쐬고 다니시니까 지금 감기 기운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예. 뭐. 안타깝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났는데 예.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제 토론이 한 2번 남아 있죠. 예. 마지노선을 휙휙 넘나드는데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대표님이 가만 계세요? 가만 놔두는 겁니까?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레드라인을 밟은 사람은 없다. 네. 적당히 싸울 만큼 싸우고 있고, 예, 저 얘기할 만큼 얘기하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고, 네. 원래 그 후보들이 득표할 때는 네. 기대치보다 잘했냐 못했냐를 많이 이제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예. 지금 기대치보다 잘하는 후보들도 있고, 예, 저는 예. 이분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발언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봐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아니, 토론 한번 하면은 저희 그 유튜브 채널 가보면은 아, 예. 저희 당 공식 채널이랑 방송사 채널 합쳐가지고 예, 지금 예. 한 7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후객을 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역시 이준석 대표다운 예, 그런 생각이십니다. 이제 어느 분이 최종 후보가 될지 지금은 하나님도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누가 되든 이재명 후보를 이기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론 잘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거에는 지역 분할 구도를 많이 선거에 이제 이용했거든요. 예. 저희 당도 그렇고 상대 당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뭐 영남, 호남, 충청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선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세대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네, 영남의 20대도 호남의 20대도 수도권의 20대도 네. 공유하는 어려운 지점이 있고 네. 이런 걸 잘 캐치하는 후보가 제 생각엔 20대, 30대 지지를 받으면은 네. 저희 60대, 70대 전통적 지지층이 합쳐져가지고 가볍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도 생활 전선에 지금 이제 막 가장 활발하게 뛰는 세대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경제 공약이나 부동산 공약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아무리 못해도 이재명 후보보다 못하겠습니까? 그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 공약 내는 거 보니까 네. 뭐 주 4일제랑 무슨 뭐 음식점 총량제 이런 거 하고 있던데 예. 그게 딱 이재명식 그 얕은 수준의 경제식에 따라 나오는 공약들입니다. 네. 이분이 시장하고 무슨 돈이사고 이럴 때는 네. 돈 퍼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어필했던 것이지 예. 이재명 후보가 돈 벌어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어디 가서 세일즈 해왔다는 얘기, 뭐 팔았다는 얘기, 예. 뭐 산업을 발달시켰다는 얘기 하나도 예. 못 들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분같이 쓰는 거에 최적화되는 후보는 예. 지금과 같은 시국에 맞지 않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김영환 기자가 오늘 예. 일정 리포트 하는 거 보니까 예. 빡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질문 많지만 예, 아니요로 짧게 예, 대답을 알겠습니다. 하는 거 두 가지만 여쭐게요. 예. 자, 윤석열 후보 광주에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봅니다. 돼요. 예. 예.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대해서 예. 이번에 좀 실수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전 예. 대통령 언급하면서 예.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광주에 큰 실수하신 분들은요 보통 5.18을 부정하거나 예. 12.12에 대해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윤 후보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표현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이지 네. 5.18과 12.12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이 잘못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윤 후보가 정정을 하되 예. 다만 지금까지 본인이 광주에 대해서 가졌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만약 후보 선출되고 한다 그러면은 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예. 본인이 과거에 신군부에 대해 가지고 모의 재판에서 예. 사형도 구형하고 무기징역도 구형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떳떳하다. 예. 이거 광주 시민들이 아셔야죠. 그건. 예. 무조건 가셔야 된다. 예. 자,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 종로에 출마하시죠? 아니요, 이거는. 아니라고요? 예. 절대 아닙니까? 저는 제가 기본으로 상계동에 출마해가지고 예. 제가 서울 강북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게 제 정치적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그러세요? 이거 사실 예. 지금 저희 당에서 네. 이거 다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이거 네. 회피하느라 지금 당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네. 네, 당에서 본인이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다 같이 어려운 지역에 도전하는 예.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예. 종로가 결코 쉬운 지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 종로는 제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상계동에 비해 가지고 저 말고도 출마할 수 있는 분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계동은 저 아니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정치인의 말을 어떻게 다 믿겠습니까? 예, 당대표로 울산에 처음 오셨으니까 예. 울산 시민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제일 성공하신 젊은이로서 아이고. 희망의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한 말씀. 네, 제가 뭐 정치 영역에서는 그래도 젊은 사람 중에서 좀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지방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소득 문제나 이런 거, 교육 문제나 이런 거 벗어나서 네. 문화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다양한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분이 있는데 예. 제가 오늘 우리 박성민 시당위원장 계시니까 예. 직접 제가 지시를 이 자리에서 시청자들 보는 장면에서 제가 드린다면은 예. 앞으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 정치 참여하기 좋은 곳으로 예. 모든 것을 개방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런 활동할 때마다 제가 울산에 계속 비행기 타고 내려오든 기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야. 직접 돕겠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울산 지역에서 정치 참여, 사회 참여하고 싶은 젊은 분이라고 하면은 예. 울산 시당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예, 이야기하시면은 무엇이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성민 의원 지금 뭐 날개다 돋친 듯이 날아다닌다고 하던데 이제 핑핑 날아다니겠네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나저나 예. 이 감기 좀 저에게도 넘겨주시고 아이고. 예, 울산 떠나시면서 예. 건강한 모습으로 가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공항에서 잠시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 등 5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4개 지역 연구원장 등은 어제 영남권 발전 방안 공동연구 최종 보고회를 갖고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실현 비전을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아시아 거점 도시로 정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남권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과 자율주행차 생태계 구축, 거점 도시 간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광역 철도망 구축, 자연과 역사, 문화를 활용한 스토리 투어 등이 제안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울산지검의 중대안전사고 대응책과 일선기업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박 장관은 울산의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안전중심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 산업안전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으로 수사와 공판에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산업안전 우수기업인 3기 산업과 코롱 울산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또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유예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무부와 대검, 고용노동부가 합심해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하면 선순환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맹우 전 국회의원이 어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51개 직능단체 연합회와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불의에 맞서며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51개 직능단체 연합회에는 3만여 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연댐 수문 설치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사연댐에 수문 3개를 설치해 암각화 아래로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울산의 식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김동영 기자입니다. 1965년 건설 이후 울산의 식수를 담당하고 있는 사연댐. 사연댐 상류에 위치한 반구대 암각화는 반복되는 침수로 수십 년째 훼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는 사연댐 수위를 낮게 유지하는 방안도 시행됐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간 큰 틀의 논의로만 진행됐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이 구체화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사연댐에 수문 3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높이 6m, 폭 15m 규모 수문 3개로 암각화 높이보다 낮게 사연댐 수위를 유지하고 집중호우 때는 수문을 개방해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문 설치를 통해 연평균 42일에 달했던 암각화 침수율은 1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문대 암각화라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제는 한번 제대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과 또 이 지역 자체를 세계 인류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산 지역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어떤 그런 합의가 이제는 한 걸음을 확실히 뗀다. 정부는 사연댐 수위 조절로 생긴 울산의 식수 문제는 경북 운문댐 물을 끌어다 쓰기로 한 낙동강 통합물 관리 방안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울산시와 환경부, 문화재청 등 5개 기관이 암각화 보전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역에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울산의 운문댐 물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정도 울산 쪽으로 공급해낼 수 있는지 이런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이런 계량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명시하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싸울 단계는 아니다. 송철호 시장은 식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낙동강 통합물 관리 방안의 그린 뉴딜 사업 포함과 예타 면제 등을 김 총리에게 건의했습니다. 이번 국무총리 방문이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함께 울산의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동열입니다.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어제 울산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전국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는 울산 선언을 발표하고 중앙과 지방 간 연대를 강조하는 자치분권 2.0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송철호 시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통교부세 증액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송 시장은 울산이 재정 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단체보다 많은 국세를 내고 있다며 국가 경제발전 기여도를 반영해 교부세를 증액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가 상수도 요금 부담을 개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주지 않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휘용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7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의 상수도 요금 판매 단가가 부산 다음으로 높고 생산 원가는 가장 높아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울산시가 상수도 요금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노후 간 교체 등의 중장기적인 사업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구청이 전국 최초로 증강현실 지적체계를 구축하고 어제 반구동 퇴사제 공원에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증강현실 지적체계는 드론이 하늘에서 측량한 지적 기준점을 바탕으로 정확한 좌표값을 생성하고 측량 장비를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증강현실 지적선이 함께 나타나는 시스템입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억 원 이상의 경계 확인 측량 비용이 발생했는데 증강현실 지적체계 구축을 통해 행정쟁송이 줄어들게 되면 수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와 국립울산검역소가 울산항 맞춤형 검역체계 구축을 위해 양음압 설비를 갖춘 검체 채취 시설 디펜스 박스를 운영합니다. 디펜스 박스는 코로나19 돌파 감염 증가와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 기존 검체 채취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항만공사가 제작해 기부한 시설로 검역관과 검체 채취 대상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양음압 설비를 갖춰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전 학교를 대상으로 158건의 학교 현장 의견을 받아 이 가운데 85건의 사업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비 사업은 교육활동 업무와 관련한 지적 감사 최소화를 비롯해 1수업 2교사제 운영기간 확대와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용역 대행 등 현장에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업무에 대한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된 사업을 함께 제공해 학교 현장에서 변화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 올해 제3회 신규 직원 공개 채용에 들어갔습니다.
채용 인원은 일반직 4명과 업무직 4명, 상담직 1명 등 모두 9명으로 어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설공단은 올 들어 모두 39명을 공개 채용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38.36대 1을 보였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